인간과는 다를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훈련을 받고 단련을 해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지킬 대상, 괴물은 적. 지난 8월 갑작스레 시작된 이른바 괴물 사태.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지도 몇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안전 캠프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캠프 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감염자가 캠프로 난입을 시도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단지 아마 대부분 익숙하실 텐데요. 괴물화와 인간의 모습을 변이할 수 있는 특수 감염자에 대한 제보 전단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과 석학들은 이 특수 감염자를 괴물 사태를 종식할 황금 열쇠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왓더팩트에서는 특수 감염자가 누구인지, 특수 감염자를 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특수 감염자. 초기엔 단순히 감염이 됐으나 괴물화가 정체된 감염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됐는데요. 이후 감염 증상을 보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인간의 의지를 잃지 않는 감염자로 그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저 파괴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게 그동안의 전제였는데 그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이들을 잘 연구하면 증상을 줄이는 방법이나 혹은 아예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특수재난안전처는 본격적인 특수감염자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까지 몇 명의 특수감염자가 백신 개발을 위한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특수감염자를 MH, 몬스터 휴먼이라는 관리번호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특수감염자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특수감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백신 개발 실험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씨는 특수감염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과학에서 정의할 때는 유전체로 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인간의 유전체를 하나하나 해석한 게 있어요. 요거를 봤을 때 인간이란 결국은 거의 비슷한 유전체를 갖고 있는 생명체겠죠. 그런데 인간하고 초파리 많이 다르죠. 60% 정도가 일치합니다, 유전자가. 고양이 같은 경우는 90%가 일치를 하고 침팬지 같은 영장류 같은 친구들 98.4%에서 98.8% 일치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떠냐? 사람들은 99.7%는 똑같고 나머지 0.3%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랑 차은우 0.3% 차이가 있는 겁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특수 감염자 같은 경우가 이 유전자가 99.7% 일치하면 사람이겠죠?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공학적으로는 아마도 인간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인간으로 변했을 때 99.7%가 일치한다? 그럼 얘는 이때는 인간이겠죠? 그런데 괴물로 변했을 때 갑자기 99.2%만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얘는 인간이 아닌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설채연 수의사는 신체 변이와 관계없이 보이는 증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특수감염자를 보면 그동안의 감염자와는 좀 다르게 촉수가 난다거나 날개가 생겨서 날아다닌다거나 인간의 몸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좀 특정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달린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빨리 낫는다거나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초고주파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사실 이런 능력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훈련을 받고 단련을 해도 나올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감염자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최근 진행되는 실험에 대해서는 소신을 내보였는데요. 인지 능력이 있는 동물들을 정말 좁은 공간에다 가둬놓고 억압하면서 뭔가 관찰을 한다거나 실험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미쳐버린다거나 폭력성이 발휘된다거나 원래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실험 자체는 신빙성도 없고 신뢰도도 얻을 수 없다.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특성이 아닌 정신적 특성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태까지 알려진 괴물,
그러니까 감염자에 대한 정보를 보면요,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과도한 어떤 욕망, 통제할 수 없는 욕구와 생존 본능,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없어진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자기 욕구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얘네들은 사실 인간의 뇌에서도 전두엽이 결정을 합니다. 이 감염자들을 보면은 전두엽이 마치 망가져 있는 동물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극대화된 본능만 남는 게 감염 증상의 맨 마지막 단계다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험에서 몇몇 괴물, 즉 감염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어떤 괴물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죄책감을 보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 감정, 그리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감염자가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괴물, 감염자들에 대한 지식은 이제 무용하다. 우리는 특수 감염자뿐만이 아니라 이미 괴물화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감염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인간으로 관련된 입장이신 건가요? 실험 보고가 사실이라면 감염자는 인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수 감염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많이 세고 빠르고 다른 인간입니다. 특수감염자가 인간인가 괴물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특수감염자가 보이는 모습이 문자 그대로 특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들에 대해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VCR로 확인하시죠. 범죄심리학 전문가 박지선 교수는 특수감염자들이 조직 행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수 감염자가 어떻게 보면 인간도 아니고 또 괴물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존재거든요. 기존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 집단에서 배척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갑자기 경계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연구를 위해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런 과정에서 특수 감염자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감정적 변화를 겪은 다른 특수 감염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과는 굉장히 깊은 유대, 또 신뢰관계가 급속히 형성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특수 감염자들이 모이게 되면 그동안 본인들을 소외시키고 억압하고 또 통제하려고 했던 체제나 시스템에 대해서 공동행동,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노미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지금처럼 사회 질서가 붕괴된 위기 상황에서는 조직적으로 함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막대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을 우상화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괴물화를 조절할 수 있고, 또 괴물화가 완전히 된 이후에도 인간으로서의 의지를 잃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특수 감염자의 특징인데요. 이들이 이런 특수성을 자신과 인간을 나누는 큰 특징으로 보고, 자신들을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로 본인들을 스스로 인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스스로를 인간과 분리된 존재로 인지하기 시작하면 기존 사회 시스템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군이 통제 중인 상황에서 군은 어떤 입장으로 특수감염자를 보고 있는지 군사 전문가 최영재 대표를 통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특수감염자는 입영 대상일까요? 기본적으로 특수 감염자가 인간이라면 입영 대상일 것이고 괴물이라면 아니겠죠. 괴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가 군의 입장이니까요. 확실하게 인간은 지킬 대상, 괴물은 적, 이게 확실히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수감염자가 입대를 자원한다면 입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특수 감염자는 제보를 받던 혹은 먼저 군에 연락을 주시던 군대가 아니라 별도의 연구시설로 군에 이송하도록 매뉴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대를 희망한다고 해도 사실 받아주기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군의 이 통제를 충분히 따를 수 있고, 본인의 능력?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능력을 국민을 지키는 데 쓰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이라는 게 원래도 그렇지만 이런 계엄령하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통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고려 요소거든요.
그런데 일부 특수 감염자는 통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혹은 본인의 의지로 괴물화를 조절 못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 쌓인다면 그들을 군에 계속 두기에는 무리가 있죠. 특수감염자의 능력을 무기로 써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저도 그 글을 SNS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대다수 괴물들이 소화기에는 잘 버티고 아주 고온의 열, 화염이나 폭발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에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특수 감염자가 잘 통제가 된다면 그들의 능력을 방어나 공격이나 정말 단순하게는 관측하는 역할로 사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력은 아니지만 좋은 전력이 될 수 있겠죠. 제작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실험에 참가 중인 특수 감염자는 극소수라고 합니다. 5천만 인구를 살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수의 특수 감염자들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니체는 자유란 자기의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과 인류를 위해 본인의 자유와 의지를 포기한 특수 감염자들, 우리는 정말 그들을 인간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왓더팩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